맞아. 그렇죠. 좀 공개적이라 이제 그런 얘기하면은 이제 소송 올 수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모르. 입장 이슈로 좋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리캡을 하면 다시 제가 뭐냐 기계학습에서 중요한 건 뭐다? 함수를 찾는 거. 네, 함수 찾는 거예요. 함수를 find 하는 건데 그러려면 그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럼 이걸 로스 펑션으로 저희가 정의했잖아요. 네. 정확하게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든 x에 대해서 얘네 둘의 차이가 작아지게끔 하는 거예요. 좋아요? 네. 네. 근데 전체 x를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나누죠. 트레인만 보기로. 그래서 얘는 1부터 여기까지 y-fxn 이렇게 하고 d분의 1로 나누죠. 좋아요? 네. 아이디어는 이걸 줄이고 싶은데 이걸 전체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일부만. 그리고 이 d를 키움으로써 근사시키겠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학습을 시키고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스코어를 판단한다고 했었죠. 이 모델이 어느 정도 성능치를 내는지를. 왜냐면 강조했지만 모든 x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하는 거고 저희가 실제로 훈련시킨 건 그 중에 일부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얼만큼 성능이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됐죠? 그래서 알겠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같은 걸 하는데 이거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정말 강조를 할게요. 테스트는 어떤 경우에도 중간에 보면 안 돼요. 그죠? 가끔 딥러닝 뭐 그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가지고 뭔가 하면은 사기예요. 스캔. 절대 보면 안 돼요. 맨 마지막에 해야 돼요. 이걸 보고 나서 아무 행동도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은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은 뭘 할 거냐고 하면은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의 트레이드오프에 대해서 다룰 건데 혹시 그 카톡방에 그 보내드린 그 머피 책 한번 볼래요? 머피? 프로바빌리스티 그쪽으로. 네, 지금 보고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중간에 필요하면은 다시 돌아올게요. 일단 머피 책 기준을 먼저 볼까요? 자, 봐봐요. 저희가 이게 세타를 참값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다음에 보통 이런 식으로 적은 거를 에스티메이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세타가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언급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세타가 뭐가 될 수 있겠냐라고 하면은 뭐 데이터들의 평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뮤 해놓고 저희가 이런 거 많이 봤죠. 엑스바, 네. 샘플민 있잖아요. 이런 게 에스티메이터예요. 그러니까 다시 참값 같은 거는 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에스티메이터는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의미하게 되는데, 오케이?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원하는 일종의 그 파라미터를 예측하는 함수예요. 일단
인풋은 뭐냐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정확하게는 인풋을 이렇게 써요. 데이터를 줬을 때 저희가 원하는 파라미터를 예측하는 거예요. 됐죠? 저희가 원하는 걸 가깝게 하게끔. 그래서 조금 이걸 보면은 191페이지를 먼저 볼까요? 예, 잠깐만. 161페이지. 그래서 저희 목표 타겟. 이해돼요? 아이디어는 되게 단순하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창값과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리스트 스퀘어랑. 됐죠? 오케이. 여기서 그 뭐냐 191페이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목표가 그러니까 맨 마지막 줄. 그러니까 assuming our goal is to maximize 네, 스퀘어 에러. 이쪽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참값과 에스티메이터 사이의 거리가 작아지게끔. 결과적으로는 얘는 인풋을 이제 그 데이터로 받는 거고요. 그다음 아웃 그러니까 함수야 함수. 뭐 이게 에스티메이트도 무슨 뭐 그러니까 구글 위키피디아 보니까 좀 노테이션 애매하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D를 받아가지고 얘를 예측하는 값을 내놓는 함수예요 함수.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는 X바라고 하는 애들도 인풋을 주어지면은 그거에 대한 샘플 미는 내놓는 애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이거 정의가 X1부터 당당당당 XN까지 하고 N으로 나눈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X라는 인풋을 주어지고 걔를 N으로 나눈 얘를 아웃풋으로 내뱉고 걔네 둘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샘플 민이라고 하는 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얘네 둘의 차이가 작아지게끔 하는 거예요. 참값과 예측한 값의 차이가 작아지게끔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저희가 뭐를 할 거냐면은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가 트레이드오프를 가진다는 거예요. 큰 틀은 이거예요. 오케이? 큰 틀만 더 가져드리는 거예요. 이따 구체적으로 다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는 뭐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input x,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떠한 참값을 예측을 할 건데 걔네 둘의 차이가 작아지게끔 하는 세타 찾고 싶은 그 에스티메이터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배운 거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차차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여튼 큰 숲은 이거예요. 참값, 에스티메이터, 걔네 둘의 차이가 작아지게끔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바이어스라는 개념이 나올 거고 베리언스라는 개념이 나올 거고 근데 걔네들이 상호적 관계를 이루고 있어서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지고요. 얘가 작아지면 얘가 커져요.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그러니까 둘 다 좋아질 수는 없어요.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가 나빠지고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가 나빠지면 하나가 좋아지고 이런 상호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했죠? 돼요? 됐죠? 그래서 일단 머피 기준으로 갈게요. 159페이지를 보면은 그럼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에 대해 정의를 먼저 해야 되는데 바이어스는 정의가 뭐예요? 차이. 뭘 먼저 하냐? 이렇게 먼저 했네요. 봐봐요. 둘의 차이. 네. 우리가 예측 에스티메이터의 expectation.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냐면 항상 이렇게 초성질 올라갈 땐 구체적인 예시를 잡고서 그걸 일반화시켰다고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좋거든요. 이게 뭐예요? X들의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평균의 평균. 그럼 위에요? 위에요? 값이 묘가 된다는 거. 응. 어. 표본 평균의 평균. 이게 그냥 만약 기억이 안 나면 통계적으로 그냥 한번 찾아보면 돼요. 확률 통계 쪽.
표본 평균의 평균은 평균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직관적인 이해를 드리면은 표본들 사이에 평균을 냈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의 평균을 하면 대충 U로 꽂힐 것 같죠. 원래 평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표본들의 평균을 했는데 이것 자체를 이제 크기를 키워버리면 이게 U로 수렴을 하겠죠. 데이터를 엄청나게 키운 거니까. 직관적으로는. 네. 그래서 바이어스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에스티메이터들의 평균이에요. 에스티메이터들의 평균과 원래 우리가 진짜 추정하고자 하는 세타들 간의 차이예요. 이거를 바이어스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되죠? 아직 잘 모르겠는 게 세타도 여러 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세타 참값. 참값이 있는데 에스티메이터는 여러 번 추정을 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터의 평균이라는 거가 어떻게 응. 생긴 건지 잘 감이 안 와서. 에스티메이터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약간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사실 배경을 좀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파퓰레이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샘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파퓰레이션은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되냐면 파퓰레이션은 전체 유권자고 샘플은 사전 투표 그러니까 그 뭐냐 그 유권자 그 조사자에 나올 때 그거 응답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저 세타는 그 각 정당별 지지도 실제 전체 다 깠을 때 지지도고 저희가 에스티메이터는 얘네들 갖다 추정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사전조사. 다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실제 그 투표표를 까보기 전에 아는 게 중요한 건데 애초에 아이디어는 뭐냐면 우리가 일부만 가지고 아는 거예요. 일부만 가지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딥러닝에서의 관점과 거의 비슷해요. 전체 데이터를 다 볼 수가 없고 특정 데이터만 샘플해서 그거 가지고만 뭘 할 수 있어요. 세타 캡이 표본 하나를 이제 의미하는 거고. 걔네들 세타 캡은 그냥 함수야. 함수? 함수야.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뭔가 예측하는 거야. 함수. 세타 햇은 함수야.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이것도. 함수야. 세타 햇이 함수야.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걸 내뱉는 거야. 어떤 값을 내뱉는데 걔네들의 평균. 그러면 이제 사전 데이터를 통해서 세타 햇이라는 함수에서 나온 애들의 평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우리가 그러니까 사전 데이터를 주면은 어떤 값을 뱉겠지? 그러면 걔네들의 평균인 거야. 사전 데이터가 여러 개. 공식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야 대충 봐봐. 예시를 좀 구체적으로 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D는 샘플이요. 샘플이고 이건 정당별 지지도. 그럼 얘는 뭐예요? 익스펙테이션을 전체 데이터. 그러니까 샘플 기준으로 익스펙테이션을 취한 거니까 모든 샘플을 고려를 한다 이거지. 그 모든 샘플에 대해서 그러면 정당별 지지도를 구하고 걔를 평균을 하면은 실제 정당별 지지도와의 차이를 구하겠다는 거지. 저 익스펙테이션은 이거에 대해서 걸리겠지. 세모 같은 응? 저 기호는 세모가 있지. 바이어스랑 옆에 수식 사이에 세모 밑에 들어 있는 거. 데피니션. 정의를 저렇게 하겠다. 이게 혹은 정의. 이게 공학자들이 많이 쓰고요. 수학자들이 많이 쓰니까 후자로 쓰세요. 좀 더 있어 보이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네. 공대 컨텍스트에서는 왼쪽을 많이 쓰고 수학과 컨텍스트에서는 거의 오른쪽 쓰고. 개인적으로 헷갈리는 거는 약간 세타라는 용어가 초반에 막 MLE 구할 때 그거랑 관련은 있어. 함수의 파라미터로 세타라는 값을 조정한다. 약간 이런 느낌. 그렇게 볼 수도 있어. 왜냐면 여기선 에스티메이터가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얘도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거야. 용어가 약간 혼동이 돼서. 그러니까 세타를 그러니까 다 약간 좀 복합적으로 쓸 수 있어. 세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참값, 뭐 정당별 지지도 그런 것 있잖아.
실제 팩트. 팩트. 오케이. 뭐 근데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파퓰레이션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된다는 모르지. 거지. 다 전부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 같은 경우에는 샘플을 가지고 파퓰레이션을 추정하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문제 상황이 파퓰레이션에 대한 정보를 샘플의 정보만 가지고 알아내려고 하는 게 전제예요. 근데 이 샘플이 여러 개라는 건가? 그러니까 샘플이 주어짐에 따라서 뭔가를 예측을 할 거 아니야. 그지? 샘플이 주어짐에 따라서.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한다는 거야. 모든 샘플에 대해서. 그럼 전체를 다 고려하는 거가 되겠지. 샘플이 사람 한 명이야. 그렇게 그런 건 아니고. 응. 오케이. 만약에 샘플을 진짜 무한, 그러니까 익스펙테이션 센스니까 샘플을 정말 무한대 뽑을 수 있으면 전체 데이터를 그냥 바로 추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익스펙테이션. 아 이거랑 똑같아. 이게 부처적 안 잡히면 그거잖아. 이게 왜 뷰야? 를 생각해봐. 그러면은 생각보다 잘해. 표본 평균들을 이게 표본 평균이거든? 아니 이거란 말이야? 얘 왜 익스펙테이션인데 뷰가 나와? 샘플 여러 개 다하는 전체. 응. 그게 코어라서. 응. 이건 자명해 보였잖아.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보면 헷갈리는 거는 첫 번째 이것도 똑같아. 이제 표본의 개수에 따라서 뭔가 표본의 개수. 그냥 표본의 X 바가 했던 뭐로 정의되는 거지? 이거 샘플.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샘플은 3명이야. 어? 첫 번째 X1 이거 하나당 이건 랜덤 베리어블이야. 하나당 값이야. 그러니까 샘플 하나는 3명에서 채취했어. 응. 3명에서 채취했는데 3명 다 지지율이 A야. A를 지지한대.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명이 또 있었는데 그 한 명에서 추측을 했는데 B를 지지한대. 그러면 평균으로 치면 A가 100%인 게 하나 있고 B가 100%인 게 하나 있으니까 평균 치면 50점. 뭐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4명이 있어. 근데 3명은 A를 지지하고 1명은 B를 지지한 거야. 근데 샘플을 채취할 때 3명 아 당연히 샘플 크기는 같지. 크기는 항상 같게. 당연히 샘플 크기는 같아야지. 아, 그건 맞지. 당연히 똑같아야지. 알 것도 같고. 그래서 이게 바이어스로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0이면 unbiased estimator라고 하고 unbiased estimator. 그 다음에 이게 0이 아니면 biased estimator라고 하거든요. unbiased estimator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표본 평균이에요. 샘플민이에요. 샘플민. 그 다음에 저희가 S라고 배운 거 있죠? S. 뭐 이렇게 배운 거. 뭔가 배운 것 같은데. 방금 전에. 네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그 표본 표준 편차 있잖아요. 표본 표준 편차. 이걸 n-1로 나누거든요. n-1로. 그러면은 이게 아마 시그마 제곱이 될 거예요 아마. 근데 만약에 이걸 n으로 나누는 순간 이 차이가 0으로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저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n-1로 안 하고 n으로 하면은 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가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하여튼 이게 가장 대표적인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 그 예시인데 좀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 검색하면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그러니까 그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트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표본 평균의 평균이 평균과 같다는 거고, 왜냐면 추정하고자 하는 게 x바는 뮤를 추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뮤의 에스티메이터예요. 그리고 걔의 평균이 평균과 같기 때문에 바이어스가 0이에요. 그러니까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고,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를 n-1로 나누는 게 아니라 n으로 나누게 되면은 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가 돼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익스펙테이션 센스로 봤을 때 참값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 아니냐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됐죠? 여기까지는 됐죠? 그래서 예시 같은 경우는 이거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뒤쪽에 보시면 돼요. 알겠죠? 뒤쪽에. 그럼 베리언스는 뭐예요? 베리언스 분산 그러면은 2세타 마이너스 세타 K가 제곱 맞네. 이렇게 되겠죠? 맞네. 정의상? 그러면은 이런 정의에 따라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죠?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하지만 이거에 대한 베리언스예요. 됐죠? 다시 그러니까 저희가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태까지 다룬 거예요. 다만 바이어스라고 하는 건 추가적인 개념이에요. 익스펙테이션이랑 다른 거예요. 익스펙테이션 베리언스 그거랑 다른 거예요. 바이어스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값과 에스티메이트한 값들의 평균들의 차이예요. 그리고 얘네 둘이 상보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걸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디어가. 됐죠? 이건 똑같아요. 얘의 베리언스니까 얘 한 다음에 평균 뺐잖아요. 왜? 이거 바꿔보면 돼요. 베리언스 x의 정의가 뭐예요? expectation x 빼기 µx 제곱 이거 한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x 치환하고 µx는 이거고 expectation, 그리고 이거를 어차피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하면은 에스티메이터의 제곱 빼기 평균 제곱. 이건 저희가 배운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 자, 이게 정 1번, 정 2번이에요. 됐죠? 그러면은 저희가 뭘 줄이고 싶다고 했죠? MS 미니멈 스포드. 얘를 줄이고 싶은 거잖아요. 됐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뭐 세타 햇부터 빼죠. 저거를 두 개를 찢어서 세타 햇 마이너스 요 세타 햇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요 세타 햇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겠죠? 왔다 뺐다 한 거예요. 아이디어는 뭐냐면, 봐봐요. 아이디어는 지금 알려드릴게요. 얘랑 하면 바이어스랑 관련이 있겠죠? 다시 얘랑 바이어스랑 관련이 있겠죠? 세타랑 µx 이게 이거예요. 일부러 헷갈리지 말라고 지금 용어 바꾼 거예요. 세타 햇의 뮤예요. 익스펙테이션. 일부러 안 헷갈려 바꾼 거예요. 지금 쪽을 넣다 뺐다 한 거예요. 이거 뭐 적분 계산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쓰는 테크닉이잖아요. 넣다 뺐다. 넣다 뺀 거예요. 이거 그냥 순서 바꿔도 되잖아요. 제곱이니까 바꾸고, 그 다음에 얘 넣고 얘 넣었으니까 캔슬레이션 되고 이렇게 뺀 거잖아요. 어차피 제곱이니까 순서 바꿔도 돼요. 됐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찢어요 이렇게.
제곱 플러스 2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다 푼 거예요. 얘 청크 단위로 푼 거예요. 그리고 안 적어도 돼요. 어차피 그 수식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청크 단위로 풀었죠? 됐죠? 그 다음에 그 익스펙테이션은 리니어리티가 성립하죠? 익스펙테이션은 이거 다 찢을 수 있어요. 무조건. 수익성 많이 안 주네요. 됐죠? 오케이? 봐봐요. 여기서 뭐 하다가 날아갈 거예요? 봐봐요. 이걸 설명을 주는 게 나왔다는데. 여기서 잠깐만요. 랜덤 베리어블은 잠깐만요.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뭘 보면 되냐면 여기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릴게요. 가로 치면은 all expectation and variance are respect to P 하고 D 바 세타 해시잖아요. 그러니까 세타 이렇게 옆에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세타 별표 적혀 있는 게 트루 디스트리뷰션이고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 값, 진짜 실제 값이 주어진 상태에서 세타에 대한 걸 뭔가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현재. 안 되나? 형진 이해됐어? 이거였어. 다시. 얘는 고정이에요. 맞지. 세타는 고정이고 위 세타 캡도 고정이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걔는 고정이지. 상수. 뺄 수 있어. 익스펙테이션. 멋있기. 인정해. 괜찮아요? 맞죠. 걔가 왜 사라진 거지 갑자기? 그다음에 일단 여기부터 보면은 얘랑 이거의 차이니까 베리언스가. 그냥 베리언스고. 맞지. 그다음에 얘는 얘가 바이어스 제목이 되지. 쟤도 상수여서. 맞네. 근데 이제 가운데 항이 왜 빠진 거지? 이게 바이어스 제곱이고. 그다음 얘도 바이어스고.
나왔는데 얘랑 얘 쉽지 않아. 아닌데 잠깐만 이거 좀 말렸는데 나 말린 거 같긴. 뭐지? 저기서 마이너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요? 밑에 저 위에 좀더 저기 2 마이너스 2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마이너스요? 아니 2요. 플러스는 맞고. 네, 이거 이렇게 이게 근데 찍히면서 이게 마이너스든 이해요. 플러스든 저게 사라지는 게 이해가 안 돼. 이거고 이건 맞는데 잠깐만요. 어떻게 된 거지? 리니얼리티에 의해서 이게 딱 찍히고 내 생각에 이게 나 막통이니까 맞죠? 자, 제가 막통이었어요. 아이고, 이거 여기서 리니어리티 보면은 얘 찍히죠? 뭔가 이상하다 했어. 이거 약간 찍히죠? 캔슬. 아 순간 안 보였어. 맞네. 지금 돌리면서 지금 헷갈렸는데 얘는 찍히잖아요. 그다음 얘 상수니까 찍혔죠? 저희 스펙테이션 딱딱 찍히면서 어차피 얘가 정의상 뮤세타이시니까 사라져요. 그럼 이 텀이 날아가요. 약간 이런 거 좀 약간 생소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게 결론이 베리언스 더하기 바이어스 제곱이잖아. 그래서 역으로 하는 거는 안 돼. 그러니까 이미 베리언스랑 바이어스 식이 있으니까. 있는데 어려워. 어려워? 텀을 오히려 넌트리비얼하게 잡아야 될 수도 있어. 왜냐면 그냥 하면 될 것 같거든. 지금 여기서 베리언스 마지막에 있는 는이랑 바이어스 맨 위에 있는 애랑 바이어스를 제곱하고 그렇게 넣으면 바로 맨 맞는데 그럼 중간에 이 텀을 넣어야 돼. 없는데 창조를 해야 돼. 지금 캔슬레이션 했잖아. 이거 없어졌잖아. 없어졌는데 지금 추가를 해서 다시 해서 묶어야 돼. 그러니까 있는데 지우는 건 쉬운데 없는데 넣고 올리는 게 오히려 더 힘든 태스크라. 오케이. 말이잖아. 맞는데 가능하거든. 어차피 이거 다 이렇게 움직여서 어차피 이렇게 증명하나 이렇게 증명하나 똑같단 말이야. 어차피 이거 관계가 다 이거의 그 필요 충분 조건이라 어차피 뭘로 하든 상관은 없는데 제 주장은 여기서는 지울 수 있는데 여기선 만들어요. 맞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텀을 조정하는 게 오히려 힘들 거예요. 맞네.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 라고 하면은 사실 결론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다시 저희가 원래 참값과 에스티메이터 사이에 그 리스트 스퀘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제곱의 평균을 작아지게끔 하는 에스티메이터 찾는 거였죠? 근데 지금 그게 뭐예요? 결과가 베리언스하고 바이어스 제곱의 합. 바이어스 제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 성능이 좋다는 거는 얘가 좋다는 건데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얘가 고정돼 있다는 가정하에선. 이해돼요? 얘가 고정돼 있다는 전제하에선 얘가 올라가면 얘가 낮아지고 얘가 내려가면 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가 성능이잖아요. 성능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는 베리언스랑 바이어스는 더 이상 둘 다 좋게 해줄 수가 없어요. 묶여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단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지점은 뭐냐라고 하면은 제발 바이어스는 기존 개념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베리언스랑 똑같아요. 세타 해세의 베리언스 측면에서는 완전히 동일하거든요. 근데 바이어스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수식 계산이 살짝 달라져요. 기존에 했던 거랑 비해서. 달라지는데 한 번 정도만 해보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유도 과정을 낼 거예요. 직접. 예? 조금 상황을 비틀어서 냈었던 것 같거든요. 시험? 시험 때. 아, 직접 해야 돼.
한 번은 그래서 해보세요. 어렵진 않을 텐데 조금 이게 바이어스 텀 때문에 헷갈려요.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아무것도 안 해본 상태에서 시험장에서 그 가뜩이나 이제 쓸 거 많을 거거든요. 기말 땐 OX에서 좀 자세하게 써야 돼요. 안 그럼 다 깎일 거라. OX에서 좀 생각보다 꼼꼼하게 길게 써야 돼요. 생각보다. 아마 거기서 시간 많이 잡아먹을 텐데 문제 푸는 것보다. 그런데 거기 가서 유도를 진짜 처음 하고 있으면 난감해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알겠죠? 유도 과정은 거의 비슷하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거를 이거 빠 붙이고 하면 헷갈릴 거거든요. 빠 붙이고 하면은. 그래서 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덜 헷갈릴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는 세탄 고정이에요. 세탄. 세탄 상수예요. 지금 여기서 알고 있지만 모른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탄은 상수고 그거 정도만 조심을 해서 계산해 보시면 돼요. 정확한 수직적인 정의는 머피책 보시면 돼요. 머피책. 알겠죠? 됐죠? 여기까지는 됐죠? 네. 그래서 여기서 그 4.242 보면 알겠지만 MSE는 뭐다? 베리언스 더하기 바이어스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this is called the bias variance trade-off. 그러니까 상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줄이면 하나가 올라가고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성능 지표에서는. 됐죠?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배우는 거랑 뭔 관련이 있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내리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과 같은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리그레션 문제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리그레션 문제가 정말 풀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가장 가까운 미니멈 스퀘어드 에러가 좀 더 정확하게, x와 y에 대한 데이터 분포를 최대한 더 정확하게. 함수를 주는 더 더 정확하게 값을 잘 예측하는. 정확하게는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요. 그러니까 대충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x가 주어졌을 때 y를 예측하는 실제 이런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루 펑션이라고 할게요. 네배는 애가 있다고 할게요. 근데 정확하게는 저희가 y로 가는데 실제로는 y는 엡실론이 뭐 가우시안 그런 거. 이런 거 에러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x가 주어졌을 때 실제 값이 있어요. 이건 관측 값이에요. 스몰 y로 할까요? 관측 값. 그리고 이건 실제 x랑 y 사이에 뭔가 관계예요. 펑션이 있고 대충의 z 노이즈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x가 주어졌을 때 아웃풋을 내뱉는 펑션이 있고 거기다가 그 일종의 가우시안 노이즈를 준 거가 관측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관계를 지배하는 건 얘인데 관측이라는 성질 때문에 가우시안 노이즈 같이 이제 노이즈가 끼는 거예요. 그런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뭐를 예측하는 거냐면 이제 이걸 예측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뭐 해석은 다양하니까요. 이해되죠? 다시 원래 x를 집어넣으면은 나오는 뭔가 진실된 함수가 있는 거예요. 진실된 함수. 이해돼요? 그런 함수가 있고 관측은 사실 거기다가 노이즈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저희가 진짜 알고 싶은 건 이 진실된 함수를 근사적으로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가 사실 참값이고요. 이게 뭐냐? 에스티메이트. 그러니까 함수 추정하는 거야. 함수. 세타 같은 거.
살짝 뉘앙스가 살짝씩 다른데 대충 느낌은 알겠죠? 참값이 있고 이걸 예측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이 펑션을 예측하는 거예요. 펑션을. 됐죠? 펑션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뭘 보면 되냐면 쭉 넘어가서 10페이지 봐볼래요? 기존에는 이런 태스크를 수행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다시 y 값이 있고 이건 실제 값이에요. 실제 값이 있고 얘네 둘의 차이가 작아지게끔 하는 걸 훈련시키는 거였잖아요. 근데 저희가 실제 함수가 있고 얘를 얘 에스티메이터 정도로 가정을 하면은 뒷페이지 가볼까요? 이걸 전개할 수 있어요. 이 y가 실제 이걸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스크립트가 적혀 있으니까 hx 플러스 z 빼기 hsx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오케이? 그게 첫 번째 텀이에요. 오케이? 여기도 한 가지 가정을 깔아야 되는데 이제 이게 expectation sense에서는 0으로 가야 되겠죠? 대충. 그러니까 평균 치하면 어차피 가우시안 노이즈가 0으로 가야 되겠다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z 플러스 hx 빼기 어차피 수식 있으니까 안 적어도 돼요. 저기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찢어요. 맞네. 그러면은 z 제곱이 있을 거고 그럼 expectation에 g에 hx 빼기 hsx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expectation hx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날아가요. G가 expectation 0인가요? 날아가요. 예, 네. 날아가죠. 왜냐면 예, 그러니까 Z는 이 expectation 관계 없잖아요. Z는 expectation 관계 없어요. X에 대한 expectation이기 때문에 G는 전혀 관련이 없고 G가 빠지고 G가 빠지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오케이. 인디펜던트하다고 가정을 하는구나. 그럼 되지. E Z. X 그러니까 얘랑 Z는 인디펜던트하잖아요. 왜냐면 인디펜던트랑 가우시안 노이즈니까. 그러면 인디펜던트 가정 때문에 얘가 두 개 딱 찍히거든요. E Z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뻗어요. 얘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이거 천천히 할게요. 있잖아요. X랑 Y가 인디펜던트 하면은 찍히잖아요. 그죠? 근데 Z, 그러니까 이게 노이즈와 그 다음에 얘네 분포들 사이에는 인디펜던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인디펜던트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얘랑 인디펜던트 해야 될 것 같죠? 애초에 정의 자체가 그러니까 찍혀요. 애초에 인디펜던트라고 정의를 하기도 하고 찍히죠? 근데 얘가 아까 이거에 의해서 0이에요. 뻗어요. 그러니까 가우시안 노이즈니까 당연히 뭐 0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날라가요. 그럼 남는 거 얘 플러스 이거죠? 돼요? 얘가 뭐라고요? 분산. 이게 언트랙터블하다는 거예요. 이 강의 안에서 나오는 게 언트랙터블이 그 말이에요. 가우시안 노이즈인데 뭐 언트랙터블 하잖아요. 이거 저희가 뭐 건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라고 나오네요. unavoidable. 네. 피할 수 없다. 네, 피할 수 없다.
뭐 노이즈인데, 그죠? 저희가 건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 봐봐요. 얘 뭐예요? 삼각과 에스티메이터 사이에 그거죠. 그리고 수식적으로 뒤쪽은 그냥 전개한 거예요. 그 H 에버리지 해놓고 한 게 아까 그 뮤 해놓고 한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행동인 거고 결과적으로 얘가 뭐로 딱 찍히냐면은 베리언스하고 바이어스의 제곱으로 딱 찍혀요.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측값, 예측값, 에스티메이터. 그러니까 아까 그거 했잖아요. 그 리스트 스퀘어 해가지고 얘네 둘 간의 차이를 제곱하는 거가 뭐 원래 목표였었고 그러면 그 베리언스하고 바이어스의 텀으로 따닥 찍힌다는 거. 그러면 약간 이 포인트가 노이즈라는 게 포함된다 하더라도 결국 처음에 식에서 그냥 저거 하나만 추가된 거고 아예 똑같은 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관계를 띄고 있다 가정을 하면 가우시안 노이즈가 뛴다고 가정을 하면 네. 그러면 이게 만약 이거를 예측하는 에스티메이터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저기 우리가 베리언스하고 바이어스 사이의 관계로 우리의 로스 펑션이 정의된다는 거지. 그럼 로스 펑션이 고정돼 있다 가정을 하면은 베리언스하고 바이어스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 왜냐면 얘는 언트래커블 하다는 소리는 우리가 건들 수 없는 거고 똑같아. 컨스턴트 취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싹 다 이제 고정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베리언스하고 바이어스는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베리언스와 바이어스 텀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를 줄이면 하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 쪽으로 가려고 하면 베리언스가 커지고 베리언스를 줄이려고 하면은 바이어스가 커진다. 즉 다시 말해서 에스티메이터가 사실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거는 베리언스가 좋으면 작으면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예측하는 값과 봐봐요. 만약에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건 평균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냐? 실제 여기가 뮤라는 거. 히스토그램 같은 거 찍으면 여기 뭉쳐 있는 게 좋아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값과 참값과 가까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에스티메이터가 좋다는 거예요, 기준은. 평균이다. 즉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뭐 얘는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 이 뮤는 고정돼 있는 거고 얘는 딱 고정돼 있는 거고 얘는 이 플롯의 딱 중앙. 근데 이게 딱 얼라인돼 있으면 좋겠죠. 같으면. 그게 좋은 에스티메이터일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더 좋은 에스티메이터요? 이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값에 이렇게 정말 가까이 뭉쳐 있잖아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둘 다 줄이면 좋아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한쪽을 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이해한 게 맞으면 약간 인스퀘어드 에러의 기준으로 얘랑 요거랑 이쯤에서 이렇게 측정하는 거랑 성능이 비슷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응? 뭔 소리야? 그러니까 실제 세타는 이건데 얘는 바리언스가 엄청 낮게 되고 얘는 실제로 아니지. 바이어스가 아니지. 개선 방향이 있잖아. 응. 개선이 있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둘 다 개선 방향이 있는데 인스퀘어드 에러 기준으로는 두 값이 비슷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딱 봐도 개선 방향이 보이잖아. 응. 누가 보더라도 개선 방향이 보이잖아. 여기 이렇게 옮기는 게 낫잖아.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로 개선 방향 보이지. 아니 그러니까 맞는데 그러니까 동일한 로스라고 그러니까 옵티멀한 값으로 생각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옵티멀한 값 기준으로 해서는 트레이드오프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 옵티멀한 기준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로스 펑션, 그러니까 이게 옵티멀한 값 기준으로 했을 땐 두 개가 상호적인 관계야. 그 두 개가 옵티멀한 값 기준에서 이거나 옵티멀하지 않잖아 둘 다. 뭔 말인지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니멈이 있다고 하면 어차피 컨스턴트니까 다 무시되니까. 이건 둘 다 옵티멀이 아니라서 발생하는 문제잖아. 그래? 응, 둘 다 옵티멀이 아니잖아. 근데 어차피 그런가. 그러니까 옵티멀 있다고 가정하면 얘는 미니마 값을 가질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이거야. 미니마 맞지. S. 근데 미니멀한 값을 S니까 그 미니멀한 값에서는 얘는 컨스턴트야. 그 미니멀한 값에서 베리언스하고 바이어스가 어떻게 될 거냐면 트레이드오프.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이게 그거의 정확한 예시인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러면 옵티멀한 답은 뭐 바이어스가 0이고 베리언스가 큰 애야?
베런스가 작고 바이어스가 여기는 얘가 옵티멀하냐 아니야? 아 그러니까 내 말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어. 이 S를 선택을 할 때 옵티멀한 값으로 수렴을 할 때 만약에 S가 바이어스가 작아지게끔 하는 선택지를 좁히면 얘가 커지고 이게 상고적이라는 그러니까 거야. 이거 아니야? 두 개가 바이어스가 작아지도록 좁히니까 베리언스가 커지는 거고 다시 베리언스를 작도록 하면 바이어스가 커지고. 근데 뭐 그렇게 보면 맞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그래. 그 바이어스가 그 모델의 컴플렉시티랑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애초에 선택이 돼. 훈련을 할 때 저 S가 모델의 컴플렉시티랑 관련이 있어. S는 파라미터. 이게 세타라고 봤대. 바이어스를 선택할 수 있거든. 선택할 수 있어. 모델의 컴플렉시티가 그러니까 이따 설명할 거야. 바이어스가 모델의 컴플렉시티랑 관련이 있어. 근데 뭐 저 그림 자체는 맞는데 일단 하고 싶은 말은 미니멈 한 값이 있다고 했을 때 저 베리언스하고 바이어스가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가진다. 근데 바이언스가 작아야 좋은 에스티메이터. 근데 베리언스도 작아야지 좋은 에스티메이터. 아, 그러니까 사실 둘 다 낮을수록 좋은데 두 개를 한 번에 잡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옵티멀한 값 기준에서는. 이해 잘 안 돼? 아니 일단 계속해. 일단 여기까지는 됐죠? 그래서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가 이딴 소리가 왜 나오냐면 봐봐요. 이렇게 돼 있다고 쳤을 때 이 X고 Y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H에 대한 이 파라미터를 세타를 차수라고 가정해 봅시다. 폴리노미알의 차수예요. 폴리노미알의 차수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옵티멀한 값으로 맞아. 수렴하게 되면 과적합 네 그냥 다 따라가요. 다 맞게 할 수 다 있어. 따라가요. 그럼 실제 값과 차이가 없어요. 맞지? 오케이? 근데 그렇게 되면은 베리언스가 커져요. 왜냐면 데이터가 하나 추가되면은 이게 바뀌는 게 커져요. 아, 커져요 이게 얘가.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이게 펑션 선택되는 게 즉 다시 말해서 얘 있잖아요. 얘의 베리언스가 굉장히 커져요. 커져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 포인트 하나만 찍어도 얘가 과적합된 측면 때문에 얘가 이렇게 꺾여요. 그런 측면에서 베리언스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어스라고 하는 건 실제 함수예요. 함수 단위에서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는 맞아요. 차수가 커질수록 우리가 일종의 감당할 수 있는 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함수 클래스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까워지긴 하겠죠. 실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차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게 베리언스가 커져요.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모든 x에 대해서 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각 포인트에 대해서 이게 출렁출렁해요. 얘가. 그죠? x가 이렇게 다른 데 있으면 얘가 함수가 이렇게 갑자기 뚝 꺾여 이렇게 차수가 하는 것 때문에. 됐죠? 그러니까 바이어스라고 하는 거는 실제 함수가 이렇게 따르고 있는 플롯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 이렇게 따르고 있는 플롯과 내가 예측한 거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고,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함수 자체가 출렁출렁 거리는 정도예요. 근데 과적합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출렁출렁해요 이렇게. 바이어스가 커진다고요? 베리언스가. 베리언스가 왜냐면 기존에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데이터 포인터가 이렇게 딱 바뀌는 순간 얘가 이렇게 엄청나게 바뀌게 돼요. 특히 뭐 이런 데 있다고 하면 얘가 이렇게 슉 됐다가 지금 있지. 일단 그거는 맞지. 이제 약간 이렇게 보니까 좀 직관적으로 와닿긴 하는데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헷갈리는 지점은 얘는 여러 x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리그레이션을 했잖아. 근데 앞에서 나온 얘기는 이미 세타라는 정확한 답이 하나 있고 정확하게는 함수를 에스티메이트하는 거라서 그래. 함수를 에스티메이트. 함수 클래스야. 함수 클래스라서 그래. 세타가 함수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 실제 찾고 싶은 거는 원래 함수. 그지? 원래 함수. 그거는 맞지. 에스티메이트 하는 것도 함수야. 함수를 예측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세타라는 게 함수야. 세타는 함수를 매개하는 매개하는 매개 변수고. 그러니까 세타에 의해서 함수가 결정되고 결과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함수를 예측하는 거다. 좀 알 것 같기도 하다. 근데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차수를 지정해 주면은 그럼 이 x에 대해서 주어진 인풋 x에 대해서 함수 클래스를 예측을 하고 그럼 그 함수 클래스와 실제 함수와의 거리를 찾는 거야. 아, 여기. 그게 바이어스고 근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얘가 에스티메이트하는 그러니까 함수 자체가 출렁출렁 거리는 정도가 베리언스라고. 여기서 그럼 세타라는 애를 차수로 정의한 거야. 함수의 차수.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 보기 쉬우니까. 맞네. 아 무슨 말인지 좀 알 것 같아. 이게 약간은 다른 게 아까는 그냥 감 예측하는 거고 이거는 함수 예측하는 거라서 조금 달라요. 근데 애초에 함수 예측이 메인이니까 나 이제 그 약간 감 예측하는 것도 결국에는 함수를 예측한 거 아니야? 아 맞지. 근데 여기서는 실제 함수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니까. 아예 존재하니까 좀 더 실체화돼. 실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여기에 노이즈가 끼었다고 가정을 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거를 그냥 단순한 각 예측이 아니라 이 실제 트루 펑션을 예측하는 걸로 바라보게 되면은 트루 펑션과 노이즈가 있고 노이즈는 어차피 그 언어보이더블 하고 한 텀으로 딱 빠지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딱 찍힌다는 거야. 이 노이즈에 대한 텀, 그치. 그다음에 얘. 그러니까 근데 얘가 실제 참값과 에스티메이터의 이거의 차이를 그 익스펙테이션 센서로 한 거니까 좀 이건- 더 구체적인 예시가 되는 건가? 그러니까 함수라는 걸 확실하게 정의를 해서 hx 플러스 z로 z는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라는 함수 하나를 정해놓고 약간 계산해서 하는 거. 왜? 뭐가 문제지? 저 잠깐 화장실. 응. 그러니까 앞에 예시는 이제 세타라는 애를 잡고 있었으니까 얘랑 똑같아. 상황이 이게 세타야. 어떻게 겹치는지가 완전히 이해가 안 돼. 이게 세타. 이게 세타야. 세타 그러니까 함수 자체를 세타라고 보는 게 맞는 거지. 응. 그러면 세타. 앞에서 세타라고 찾았던 것도 그냥 함수를 똑같아. 그래서 내가 안 헷갈리라고 참값과 에스티메이트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야. 참값과 에스티메이트 하니까. 그지. 그럼 이거 세타고 이게 세타야. 맞지, 참값 맞지. 원하는 값. 참값은 알지만 모르는 거 아까도 세타도 알고 싶지만 모르는 거. 정해져 있지만 모르는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대신에 그게 x에 대해서 지배를 받는 거지. 음. 아까도 똑같아. 어차피 d에 대해서 지배를 받아. D 데이터에 데이터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x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받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알아듣는 거. 그런 측면에서는 근데 한 번은 유도해봐야 돼요. 이게 아마 막 딱 됐는데 막상 스스로 하려고 하면 헷갈려요. 헷갈려하는 지점 때문에 신분 확실히. 이게 약간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함수 예측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좀 헷갈리거든요. 감 예측이 아니라 함수 예측이라서 좀 헷갈려요. 수직 전개할 때. 한 번은 유도해 보길 바라요. 로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이해를 할 거는 이걸 보면 돼요. 머피책 기준으로 163페이지.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돼요. 피겨 4.26. 에러가 있어요. 에러라고 하는 건 로스 펑션 값 생각하면 돼요. 로스 펑션. 그러니까 옵티멀한 값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나? 아니지. 옵티멀은 아니고.
그러니까 에러가 컨스턴트라고 할 때는 베리언스하고 바이어스가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가지죠. 그리고 이거를 플롯을 다 그려보면 어딘가에서 옵티마가 딱 찍힐 거 아니에요. 그죠? 돼요? 그 다음에 모델 컴플렉시티가 올라감에 따라서 바이어스가 줄어들 거고 베리언스는 커질 거예요. 돼요? 한쪽은 작아지고 한쪽은 커진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플롯을 그려보면 대충 저것들의 그 일종의 그냥 덧셈이니까 이렇게 그 파라볼라 형태로 커브가 그려질 거 아니에요? 컴백스하다. 네. 가장 뭐 컴백스까지는 장담 못 하겠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네 이렇게 파라볼라 형태로 컴백스는 좀 컨디션이 좀 강하니까 하여튼 네 토탈 에러가 저런 식으로 딱 그려진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옆에 있는 그림도 좀 보시고 위에 있는 그림도 좀 보시고 네. 그래서 이거 정도만 알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맨 마지막만 조금만 언급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그 레귤러라이제이션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봐봐요. 저희가 여기 뭐 J세타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거예요.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게요. 그냥 로스 펑션 있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줄이는 걸 목표로 했었잖아요. 그죠? 이걸 줄이는 게 목표예요. 됐죠? 맞지? 정확하게는 L세타가 아니라 LX 상관없나? 네, L세타로 할게요. 이거 줄이는 게 목표였었잖아요. 타겟. 대신에 이제 이게 들어가요. 얘가 오브젝티브가 좀 바뀌어요. 그 컴플렉시티를 포함하는. 네, 컴플렉시티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거는 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균형점 찾으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본 것처럼 컴플렉시티가 너무 높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시 강조하지만 저희는 안 본 거에 대해서 해야 돼요. 안 본 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세타가 너무 크면 무조건 오버피팅 되거든요. 그죠? 아까 봤잖아요. 세타가 크다는 거는 이게 모델의 컴플렉시티가 높아진다는 거고 모델의 컴플렉시티가 높아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에러도 커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안 본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너무 과적합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널티 주는 거예요. 옛날에 그 라그랑지 했을 때랑 거의 느낌이 비슷해요. 이걸 줄이는 건데 얘가 커지면 페널티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타는 양수해야 되겠죠? 이거 람다는 양수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L1으로 줄 거냐, L2로 줄 거냐, L 인피니티로 줄 거냐에 따라서 L1 레귤러라이제이션 혹은 L2 레귤러라이제이션 혹은 L 인피니티 레귤러라이제이션으로 나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L2 레귤러라이제이션 is the most commonly used 나오고 얘를 뭘로 쓴다? 이걸로 쓰는 거예요. 왜 제곱했냐고 물으면은 그게 다들 뭐 아실 테지만 루트 씌우는 게 굉장히 성가셔요. 인정.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굳이 2분도 때리기 쉽고. 2분의 1은 곱한 건 미분이에요. 미분 때문이에요. 약간 떡밥을 던졌었잖아요. 지금 질문 계속 해도 될까요? 약간 아직 흐름을 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미니멈 스퀘어즈드 에러라는 애가 애초에 이제 처음에 나왔던 이유는 얘네가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라는 관계가 있다. 그래서 미니멈 스퀘어즈 에러가 최소일 때 기준으로 바이어스의 제곱 더하기 베리언스라는 값이 MSE랑 동일하다. 맞죠? 그러니까 고정된
고정된 로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스를 MSE라고 정의했을 때 기준으로 바이어스 제곱 플러스 베리언스라는 애가 계속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는데 동일한? 최소의 로스인 옵티멀한 솔루션은 바이어스 제곱 더하기 베리언스가 계속 유지가 된다. 사실 최적이 아니어도 그 관계가 성립을 하긴 하지. 그치, 로스 값이 같아요. 이제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컴플렉시티를 높이면 원하는 데이터 셋에서는 모두 만족할 수 있게끔 모델을 만들 수 있잖아. 그지? 그럼 MSE는 항상 0이 되잖아. MSE는? 그러면 얘는 모델의 베리언스도 0이고 바이어스도 0이잖아. 사실 바이어스는 0이 아니지. 바이어스도 바이어스 정의가 뭐야? 아니 그 베리언스 정의가 뭐야? 베리언스는 실제 값과 자기 값의 차이가 봐야 되나? 아니야. 근데 MSE는 0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베리언스 정의가 뭐야? 베리언스는 분산이지 당연히. 그러니까 뭐에 대한 분산? 표본들에 대한 분산. 아니야. 아까 정의 봤잖아. 우리는 이거야. 이 베리언스가 그 베리언스가 아니라 얘에 대한 베리언스야. 어떻게 세타넷이 진짜 측정한 값들에 대한 분산. 에스티메이터들의 분산.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터의 값. 근데 에스티메이터인데 만약에 컴플렉스가 높아지면 출렁출렁거려. 그러게.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MSE 값이 크지? MSE 값이 좋은 거지. MSE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섞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그것 때문에. MSE가 이 MSE가 아니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이게 MSE가 두 개야. 그래서 어느 MSE를 보는지를 잘 봐야 돼. MSE가 두 개야. 이것도 MSE야.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정의한 MSE가 이렇게 정의한 민스케 에러가 바이어스랑 베리언스들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로 나타난다는 거고 원래 이거는 진짜 우리의 트루 오브젝티브고. 근데 쟤도 똑같은 거 아니야 결국에? 왜냐하면 Z라는 값이 어쨌든 언바이어스드 상태니까. Z? Z가 완전히 독립이잖아. 독립이고. 그래서 뺄 수 있잖아 결론이. 그치? 근데 베리언스는 이거라고. 저 값이 추가가 되지만 어쨌든 쟤도 고정이니까. 응 맞지. 근데 이 텀이 살아있잖아. 아, 이거는 에스티메이터에 대한 베리언스야. 아 그래서 너가 말한 그 베리언스랑 다른 거야. 완전히 0이 되진 않는다. 그거는 말이 되네. 그러니까 너가 말한 그 실제 값과 그 차이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얘는 에스티메이터들 사이의 베리언스야. 맞지. 그럼 펑션들 간의 베리언스겠지. 기.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터들 사이의 베리언스. 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함수 클래스가 이렇게 있고 이게 뮤야. 얘가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얘가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 뻗어져 있는지 평균적으로 평균에서 이거 뺀 거잖아. 아까 너가 얘기한 거랑 달라. 그러니까 모든 각각의 지점에 대해서는 다 익sek트하게 할 수 있지. 모델 컴플렉시티가 높으면. 그지? 맞는데 이 평균과 어느 정도 벌어져 있냐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야. 베리언스라고 하는 게 이 점들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에스티메이터끼리의 베리언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내용의 흐름을 내가 완전히 큰 그림이 잘 이해가 안 가는. 우리 목표는 MSE를 최소화하는 게 일단 목표잖아. 로스 펑션이 MS니까. 그러니까 MSE를 최소화하는 애를 만들었어. 만들었더니 베리언스 플러스 바이어스 제곱이 고정돼. 근데 이제 거기서 컴플렉시티가 왜 갑자기 거기서 그 흐름으로 이어져가는 그 계기가 잘 이해가 안 돼. 컴플렉시티가 바이어스랑 관계가 있으니까. 그치? 근데 MSE는 0이 되잖아. 컴플렉시티가 커질수록 0에 가깝게 만드는 거가 가능해지는 거 아니야? 데이터에 대해서. 뭘 말하고자 하는지는 알겠는데 근데 저건 익스펙테이션이야.
모든 x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 어느 거에 그러니까. 대해선 0이 되겠고 어느 거에 대해서는 0이 안 되겠지. 몇 개의 데이터만으로는 또 다르다. 응. 그러니까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겠지. 근데 그러니까 실제 내가 생각했을 값은 땐 저거니까. 포인트 말고 익스펙테이션 센스니까 특정 지점에선 바이어스가 0으로 꽂히겠지. 근데 얘가 어느 지점에선 미친 듯이 커지겠지. 아 그냥 그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는 컴플렉시티를 조정하는 항이 생겨야 된다. 응. 아 이런 좀 이해가 돼. 왜냐면은 어.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것처럼 특정 일부가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걸 전체가 지배를 할 수 있냐는 아니야. 왜냐면은 거의 얘가 무한대로 뻗으면 얘가 이 베리언스 자체도 무한대로 뻗어. 아 오케이.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무한대로 가면 연산이 어떻게 되냐는 그 다른 얘기야. 완전히 다른 얘기야. 0이랑 무한대는 그냥 까봐야 알잖아. 맞지 맞지. 아 근데 약간 왜냐면 이게 익스펙테이션 센스기 때문에. 아 이게 앞에서 데이터는 약간 뭉갰는데 여기서는 다르네.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주어진 샘플에 대해서는 바이어스가 0으로 그러니까 얘가 0으로 만들 수 있지. 맞지. 근데 얘는 익스펙테이션 센스에서 다 걸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특정 지점에서는 베리언스가 커진다고. 정확히 이게 커지겠지. 그러니까 다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 모든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바이어스가 왜냐면 이 바이어스 텀도 사실 생각해 보면 다 익스펙테이션이야. 다 더하는 거라고. 사실상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아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고려하는데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지. 맞지 맞지 맞지.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나요? 없죠? 집 가고 싶죠? 그죠? 저도 알아요.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요. 네. 좀 꺼줄래?